안녕하세요. 스타 글쓰기센터 소장 심우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센터 수업에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 5일 글쓰기 피드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쓰기센터 수업은 주중 1회 3시간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5회 글쓰기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요. 또 실제로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글을 써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날마다 저에게 글쓰기 피드백을 받는 과제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 수업의 성패는 주중에 있는 글쓰기 피드백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왜 제가 주 5일 글쓰기 피드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업 안내를 드리는데 주 5일 글쓰기 피드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깜짝 놀라십니다. 어떻게 5일 동안 글을 쓸 수가 있냐?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쓰는 글의 분량, 그리고 글쓰기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대체로 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날마다 글쓰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으실 거고요.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애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의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주 5일 글쓰기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한국 학생들의 이 글쓰기 역량이 너무 형편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글쓰기 평가를 해보면 정말 거짓말을 안 보태고 한 문장도 정확하게 못 쓰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써놓은 모든 문장이 문법에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스펠도 안 맞고 문법도 안 맞는 문장을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 막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걸 매번 보기 때문에 아유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문장력을 키우는 훈련을 날마다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문장력이라고 하는 것,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은 수학으로 따지면은 이제 사칙 연산 같은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덧셈 뺄셈 못한다. 그러면 아마 집에서 난리 나겠죠. 왜냐하면 덧셈 뺄셈을 못하는데 더 상위에 있는 수학 개념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학을 못하게 되면 자녀의 인생 전반에서 먹구름이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든 자녀의 부족한 수학 능력을 키우려고 막 학원도 보내시고 과제도 막 시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글쓰기 능력 혹은 문장력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금 자녀의 문장력이나 글쓰기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질 않아요. 그 이유는 학부모들 자체가 글쓰기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다 이제 선다형 문제 중심의 시험을 거쳐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글쓰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뭐 천천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 당장 시험에 글쓰기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글쓰기 실력이나 문장력의 문제를 일단은 놔두는 거죠. 방치하는 거예요. 대신에 수학이나 영어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뭔가 시험에서 나오는 과목들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쓰기를 가르치는 입장을 떠나서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당연히 이제 수학 능력도 중요한데요, 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사실 학생들의 그 학업 역량을 결정하는 것은 문장력입니다. 즉 문장을 만들고 연결하는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는 문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문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말을 하거나 글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문장도 정확하게 못 만드는 학생이 당연히 사고력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설명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문장력을 키우거나 문장을 만들고 연결하는 방법을 전혀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학년이 올라가니까 이제 넌 더 어려운 걸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푸시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폭력적이기도 하면서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뛰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학년인데도 문장력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력의 격차가 생기고 거기서 학업 역량의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을 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글쓰기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습관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습관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학부모님들은 잘 아시죠. 뭐 행동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힘들죠. 근데 사고방식이라는 건 결국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다 이제 문장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거는 결국 문장을 만들고 연결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문장 습관이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지금 문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문장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엉뚱하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놔두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고 과제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하게 되면 양치를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이들이 양치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아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것이 아이의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해도 시키는 거죠. 날마다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게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이죠. 근데 문장 습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잘못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는 그 아이의 그 사고력을 그냥 방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은 빨리 고쳐야 되고, 빨리 고치기 위해서는 날마다 고쳐야 되는 거죠. 현재 자녀의 문장력이 되게 문제가 있고 또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걸 안다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양치하듯이 날마다 문장을 고치는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짧은 문장을 이제 고치는 걸 연습하고, 그 다음엔 두 문장 연결하는 거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한 문단 정도를 쓰게 하고, 그 문단을 계속해서 고치면서 생각하는 방법, 문장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를 날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늘겠습니까? 제가 이 주 5일 글쓰기 피드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아니면 아이가 나쁜 글쓰기 습관, 나쁜 문장 습관, 나쁜 사고력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쁜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치죠. 바꾸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걸 중학교 2, 3학년 가서 바꾼다? 고등학교 가서 바꾼다?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단순히 글쓰기가 기술을 배워서 뭔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걸 써서 느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글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봤을 때 어떤 글을 정확하게 쓴다는 얘기는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에부터 시작하거든요.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만 그 생각을 묶어서 글로 만드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날마다 꾸준히, 날마다 조금씩 문장을 고치는 연습을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고칠 둥 말 둥 하는데, 이걸 이대로 방치해두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수업 듣고 과제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사실은 글쓰기 수업에 효과가 없죠. 저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책도 읽히고 막 글쓰기 학원도 보내고 독서 논술도 했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 느는 것 같지 않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쓰고 고치지 않았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요. 잘못된 문장을 쓰면서도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쓰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문장을 쓰는 습관이 아예 고착이 되고, 그렇게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고, 나중에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안 좋은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고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도 그냥 날마다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거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날마다 피드백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오전 시간을 거의 다 이걸 하느라 보내기 때문에. 하지만 또 글쓰기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이 뭔가 변화하고 향상되는 것을 추구해야 되고요. 또 최대한 빨리
그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주 5일 글쓰기 피드백은 상징적인 과제 활동으로 그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거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가지고 매일 글 쓰는 거 잘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누구나 다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학생마다 과제 수준이 다르고 제가 지도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문장이라도 자기 힘으로 고치고 왜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그런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글쓰기 많이 좋아지고요. 문장력이 좋아지면 사실 글쓰기 문제의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고력의 상당 부분도 해결되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고치면 모든 게 좋아지는데 이걸 안 고치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너무 좀 안타깝고, 혹시 글쓰기 센터 이제 수업, 언어사고력 글쓰기 수업을 생각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라면 그 주중 피드백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이제 글쓰기 역량, 사고력이 성장한 속도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게 이제 주 5일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